D의 74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그 앞에 1학기 때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0이 아닌 세실수 x, y, z네요. 0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런 패턴이고, 여기는 y분의 밑에 있는 애가 분모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z, 그리고 여기도요. z분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거 이거분의 얘네 셋을 다 곱한 값이 어떤 p 값으로 딱 약분이 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상수 p 값의 합을 구하시오예요. 이게 p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크일 수도 있어. 하나가 나오는데 가끔 야 여러 개 나와 라고 얘기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K라고 해요. K가 아니니까 K라고 못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편하게 써도 되는데 일단은 하는 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z가 k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z가 k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k의 z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인 애들만 다 이렇게 넘겨보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는 자리는 그대로 보존할게요. y 플러스 z가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써도 돼. k 플러스 1의 x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아요? 여기도요. 자리를 보존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k 플러스 1의 y 이렇게 될 거고요. 자리를 보존하고 z를 넘기면 x 플러스 y가 k 플러스 1의 z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그대로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인수분해 되는 전 느낌,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죠. 두 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는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이제 그냥 일단 풀어볼게. 느낌이 k가 1이네요. 라는 느낌이 나와요. 됐어요? 그럼 끝났죠? 왜? 아니 k가 1이면 왜? 그럼 얘가 2x고 얘가 2y고 얘가 2z죠. 그럼 여기가 끝났잖아요. 분모.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순간 뭘 봐요? x 플러스 y 우리가 구하려는 y 플러스 z 플러스 x 분의 x, y, z는 이렇게 되죠. 보세요. 여기 y 플러스 z에다 2x 넣고 x 플러스 y에다가 2z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x 넣고 여기다가 2y를 넣자고. 그 다음에 여기 x, y, z를 하면 x, y, z는 0이 아니라면서요. 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그죠? 8분의 1이 나온다. 딱 답이 나왔어. 이게 아마 대부분 보통 저기를 K라고 적고 놨을 때 이제 본인들이 풀었을 때 딱 정확하게 나온 답일 거예요. 그런데 찝찝하잖아. 뭐가? 모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모든 상수 P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럼 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그 느낌을 받으시냐면, 자 여기 봐봐요. 얘랑 같다며. 그 조건이면 이렇게 약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x랑 y랑 z가 0이 아니라고 했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달라도 k 플러스 1이 2가 아니더라도 얘가 0이면 등은 성립하죠.
얘가 0이 아닐 때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이면 2번도 있어야죠. 2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인 경우가 있다는 얘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내가 찾아요. k 플러스 1이다. k 플러스 1이 아니다. k가 1이다. 그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나왔다고요. 이제 두 번째.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요거니까 여기 쓸 수 있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x z 플러스 x는 마이너스 y 똑같이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이제 밑에가 마이너스 z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y가 되고 xy z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답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되는 거야. P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괜히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92번으로 갈까요? 선생님이 분명히 저번 시간에 함수할 때, 유리함수할 때, 무리함수할 때 얘기했어요. 그래프 많이 그려라. 본인이 그래프 자신이 없고 함수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2학년들 할 때도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프에서. 자, A는 상수고요. 유리함수 fx 얘가 x-a분의 2 하고요. 여기가 3a-1에 대하여 y는 x가 y는 f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때라고 했어요. 다시 y는 x가 뭐야?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건 두 점근선의 교점이 보통 우리가 일반형을 줬을 때 이렇게 줬었죠. 기억나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는데 n분의 k하고 플러스 n이면 점근선의 교점이 뭐였어요? 점근선이 x는 m y는 n이라서 m, n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위에 그럼 결국 뭐예요? m이랑 n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그래프가 필요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뭐 위에 일하는 것도 양수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쵸? 끝났잖아요. a랑 3a-1이 같다 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 이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요 얘기를 쏙 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y는 fx가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말고 fx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더라 라고 해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양수여야 되고. 맞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기 양수는 무슨 이렇게 대칭하나 이렇게 대칭하나 이렇게 대칭하나 이거만 y를 쓰면 돼. 되셨나요? 끝났죠? 넘기고. 간단하게 푸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라고 하는 거야. 저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풀어야 돼요. 105번으로 갈까요? 자, 함수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분의 a 하고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함수 이거 볼게요. 절대값 나왔죠. 절대값에 f의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의 절대값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의 그래프가 뭐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fb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런 문제가 우리한테 어렵죠. 이유는 절대값. 절대값. 예. 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얘가 안에 막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되게 겁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f의 x 플러스 a하고 플러스 2분의 a를 그냥 하라는 대로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x 플러스 a 빼기 6 만들고 위에 a 만들고 여기 b에다가 그냥 2분의 a 더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쫄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나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보면은 문제에 a가 0이 아니다라고 되겠죠? 뭐 나와있죠? a가 양수든 음수든 둘 다 한번 비교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x는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분모는 그을게요. 이게 x가 6-a겠죠? 선생님 맘대로 그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정근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에서 y는 b 플러스 2분의 a예요. 그래서 그냥 a가 양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내 맘대로. 그냥 선생님 맘대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상관없어요. 대충. 보자고요. 이런 형태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절대값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요? x축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살아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죠. y축 대칭이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안 돼요. 그러면 y축 대칭이 되려면 이 점근선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거 y축이 돼야겠죠. 그래서 y축에 맞춰줬어요. 여러 개 그려보는 거야.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지.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y축 대칭을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점근선. 그래, 그러면 x는 6-a인데 이게 0이네. 얘가 여기 나왔네요, 벌써.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점근선을 이렇게 하나 더 걷다가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b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린 거야. a가 양수인 게 나왔잖아, 그지? 이렇게 그렸잖아. 선생님 그럼 y 대칭이 돼요? 절대값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살겠죠? 밑에 있는 게 밑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얘가 혹시 밑으로 내려도 돼? 해볼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고, 선생님 이게 점근선이 위에서 도는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다 해보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봐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뜨시고요. 자, 점근선 x는 6-a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점근선 이렇게 그렸더니 그리고 y는 b 플러스 2분의 a라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점근선 어떻게 되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안 돼요. 결국 유리함수가 a가 0이 아닐 때 y축 대칭이라는 개념은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멋있게 축이 되잖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됐네요. A는 6일 거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얘가 Y는 0 이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테니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조금 이따가 절대값이 포함된 상수의 그래프 하나 정리할게요. 베이직 한번 풀고 쫄지마. 절대값 나왔다고 왜 쫄아? 절대값 나왔다고 쪼는 사람들이 많은데 쫄지 마세요. 쫄 리가 없어요. 겁먹지 마. 하는 대로 하면 돼. 123. 자, 123번 보면 y는 하고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8 패턴의 그래프. 예, 두 점근선의 교점이 A 구요. 함수 얘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똑같은 거죠? 이거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y는 mx-3m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교점 이 B하고 C래요. 이렇게 라고 할 때 ABC의 넓이의 최소값 삼각형 A BC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래프 문제예요.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린다 라고 하면 뭐 거의 어디 감으로 풀 수도 없어요. 그래프가 나와야 뭐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저 그래프를 덜어내기를 해야겠죠. 천천히 해볼게요. x 플러스 1이라고 선생님 어떻게 알았죠? 두 개 똑같이 만들고 앞에랑 똑같이 만들고 나머지를 쓰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6 플러스 2 정도가 되죠.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야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점근선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려줄 거고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0 넣으면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좀 크게 지나가줘야 되죠.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가 0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자 이걸 보세요. 이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했었던 건데 y 플러스 2는 m으로 묶었을 때 x-3 형태를 만들면 m 값에 관계없이 어디요? 3,-1을 지나는 직선이죠. 뭐라고요? 기울기가 m이고요. 이런 직선이죠. 여기. 그러면 3,-2예요. 그러면 3,-2이면 한 요 정도? 3 찍고 마이너스 2 찍어서 이렇게 요 점이 지나갔죠. 3,-2 이렇게. 될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더 그려야겠구나.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 그러면 이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나 봐요. B 하고 C라고 하면 네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보여? 이거 진짜 어렵긴 하네. 그림을 다 그려놓고서도 완벽하게 뭔가 답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주어진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m이 양수다. 그죠? m이 양수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좀 되게 애매해지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그나마. 근데 저쪽으로 그릴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넓이의 최소값이에요. 최대 아니고 최소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좌표를 하나 잡아야겠죠? 와, 좌표를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C를 구할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가다로 풀어야 되나요? 높이를 적으려면 길이가 제일 짧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치. 산술기하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 산술기하를 계산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직각도 안 해요. 점근선이니까. 여기는 A 좌표는 누구죠? 이게 마이너스 1,2죠. 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 잡았네. 그렇지. 나 되게 어려운 구속이 있구나 지금. 떠봤을 생각이죠? 너 왜 이러냐? 왜 쌤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점근선이랑 맞는 기점이잖아요. 틀렸거든. 그래서 내가 노가다를 생각한 거구나.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깜짝이야. 놀랐네. 틀렸겠다. 이상하다 했다 그랬지. 문제가 너무 어렵다 했어요. 정근선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오이씨. 위험했다. 여기가 B예요. 네, 여기가 C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냥 이거야 돼.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하는 방법으로밖에 안 삼각함수 아니야. 삼각함수 파트를 수원을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군요. 노가다 뛸 뻔했어요. 네, 요거죠. 몰라요. 네, 선생님 문제를 잘못 준 거군요. 정근선과 만나는 점이 얘가 정근선과 만나는 점이 이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 직선이 얘가 y는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인데 여기의 좌표가 2란 말이에요.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x좌표를 찾을 수 있죠. 여기 x좌표. 여기가 y가 2랑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넘기면 m의 x-3은 그거나 하자. 다 넘기자 돼요. mx는 3m 플러스 4고요. x는 3 플러스 n분의 4. 여기 결정이 되죠. 여기 좌표가요. 여기에 C의 좌표가요. C의 좌표가 3 플러스 n분의 4,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면 되죠. y는 마이너스 1면 되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2로 결정되겠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직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요. AB의
A의 길이에다가 AC의 길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의 길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 y좌표가 2고요. 얘가 이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이게 4m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AC는요, 얘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여기가 4 플러스 n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곱해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4를 끄집어내면 16이니까 8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이제 m가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1 플러스 n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n분의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그래서 산술 계산합시다. 이제 뭐 16은 따로 쓸까요? 2에 8에 얘네만 하면 되죠. 아무튼 n분의 1 그래서 m이 1일 때 이렇게 야, 큰일 날 뻔했잖아.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절대값이는 항상 그래프 하고 저거 하면서 질문 받을게요. 스토바드 토요일 날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건데 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안 보셔도 돼요. 절대값 스토바드 항상 그래프는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했으려나? 했을 거예요. 절대값이 너무 무서워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절대값 포함한 항상 일단은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그거에 너무 물어본 것 같은데? 절대값이 뭐라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추정상에서 그 숫자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x가 있어요. 여기 2가 있으면 원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의 절대값이 2칸.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x 마이너스 1이 3이야. 이런 거 풀 때. 그죠? 저건 뭐예요? x 마이너스 1이 원점 벡터 거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여기가 1이 있어요. 1부터 거리가 3이 떨어진 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1에서 x까지의 거리가 3이다. 이게 우리가 3이죠. 3이죠.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이렇게 풀잖아요. x-1이 얼마 3이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야 또는 4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주시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이런 정의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어떤 A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나뉘죠.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 나올 거고 음수면 거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양수다.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기준이 되는 게 그 안에가 0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절대값 안에 들어간 녀석이 0이 되는 게 기준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첫 번째 y는 하고 fx에다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보려고 해. 절대값.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예, 뭐 이건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뭐 1학년 때도 계속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간편한 예를 들어서 y는 x-1인데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기 절대값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죠. 일단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해? 기준이 이거예요. 그럼 얘는 기준이 fx가 0인데 그럼 여기가
근데 얘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fx가 0보다 커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fx가 0보다 작죠. 이렇게 하는 거네. 0보다 큰 거 그냥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가 밑에서 위로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 모양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우리 이제 이차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런 애가 있어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0하고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오더라도 전체다가 fx의 절대값을 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밑에 있는 걸 위로 밑에 있는 걸 위로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대부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나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 두는 게 편해요. 기준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x에만 절대값을 할 거다. 절대가 아닐 텐데. 자, 역시 얘는 똑같은 걸 줄게요. 얘가 y는 x-1이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니. 여기만 이렇게 할게.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보세요. 중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에요. 기준이 어디죠? x는 0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y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이 오른쪽은 x가 0보다 커요. 왼쪽은 x가 0보다 작습니다. 얘기했잖아요. 0보다 큰 거는 그냥 살린다고 이렇게 살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 위로 올려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녀석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왜? 이쪽의 그래프는 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걸 y축에 대해서 카피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왜? 여기는 x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는 숫자랑 같은 값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입니다. 지금 돌면 나중에 중요한 거 다 까먹을 텐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위에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f에다가 2를 넣으면 1이란 말이에요.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넣으면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x에만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y축으로 잘라서 오른쪽으로 살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카피를 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얘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걸 안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여기다 절대값 하셔서 그려도 돼요. 그럼 제 그래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방금 이렇게 그렸죠. 어떻게 그린다고? 이쪽 거 그리고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더블 모양 그려진다. 이해되셨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안 나오는 녀석인데 가끔 나오는 얘가 있어요. 아주 가끔. 이걸 하면 나중에 물어봐요. 선생님 똑같잖아요. 1번이랑 달라요? 완전 큰일 납니다. 왜요? 여기는 기준이 뭐야? 라고 하면 y는 0이 기준이에요. y는 0이 기준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x축에 대한 얘기고 저기 있는 얘를 똑같이 해줄게요. y는 여기 있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되죠. 그럼 기준이 되는 게 여기라고 해요. 여기 y는 0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 위가 y가 0보다 큰 거고 이 아래가 y가 0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요? 0보다 큰 거 그냥 살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x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여기 밑에 뭐가 그려지냐면 네 여기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카피를 떠야 돼요. 그러니까 x축 대칭.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요. 잘 봐요. 아까도 내가 이제 여기 이콘 마인이 있어요. f에다가 2를 넣었더니 1이래요. 봐요. f에다가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의 절대값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고 좀 드실까요? 잘 안 써먹긴 하는데 아주 가끔 나와요. 자, 지울게요. 1번은 뭐 잘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4번은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뭐가 특이하냐? 합쳐놓은 건데 y는 절대값을 하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할 거예요.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x는 0, y는 0. 즉 어떻게 보면 원점 기준이에요. 그러면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을 살려라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건데 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그렸다는 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일사분면이라고 했죠? 일사분면만 살리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모든 사분면에다가 카피 뜨세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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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얘가 이 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얘가 있어요. F는 1이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1이죠. F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1 절대값 해도 되죠. F에다가 2 넣고 마이너스 1 절대값 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 뭐냐면 저런 데 잘 안 나오고요.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두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저 형태의 끝판왕이죠. 자, 기본은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먼저 그려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 일사분면이면 즉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면 뭐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1, 2, 3, 4, 5.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얘를 그려요. y는 fx를 먼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하고 1이라고.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일사분면만 살리라고 했죠? 일사분면 살려요. 그 다음에 다 카피 떠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와요. 탑. 얘가 나타내는 조의 넓이를 구하라. 2죠.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응용편. 나중에 아마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문제를 풀 때 가끔씩 출몰하는 녀석인데 보세요. 이런 응용편이 있어요. 일단은 A랑 B가 양수인 걸로 갈게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와요. 저게 나타내는 도형의 뭐? 넓이를 구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3x 절대값 플러스 4y 절대값이 12 이렇게. 그럼 그려도 되는데 되게 쉬운 거 알려줄까요? 일단 원래는 선생님이 알려줬지 3x 플러스 4y는 12 웃음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봐! 절편을 구할 때 x절편은 y가 0이죠. 그럼 3x 절대값이 10이면 x 절대값이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쓰고 여기다 4 써요. 이렇게. 지워요. x가 0이면 y 절편 나오잖아요. y 절대값 3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3 쓰고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시면 끝. 넓이 24. 이렇게
이건 끝나요. 문제.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4개 형태는 잘 기억을 해놨다가 써먹으시면 편할 겁니다. 왜 이렇게들 돌아? 방식 바꿔서 그런가? 여기가 더 낫지 않아요? 저쪽에서 답답하지 않았어? 지울게요. 자, 고쟁이 함수 파트 질문 있으면 할까요? 고쟁이 함수 파트 질문. 풀었어? 아까 보니 자주 깨지고 시험범위 아닌 사람들은 다른 거 풀어봅니다. 잠깐. 오늘은 무리함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못 오신 분들 상담을 좀 할게요. 질문! 고쟁이 없어? 안 풀었어? 263. 263? 또? 안 떴구나. 자, 263번 볼까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줘. 무슨 사람도 많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x가 1, 2, 3, 4, 5, y가 1, 2, 3, 4, 5, 6인데 x가 x에서 y로 갈 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선생님이 아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x, a, b의 원소 x1, x1, x2에 대해서 그쵸? f의 이 값이 같으면 얘도 같다. 기억납니까? 이거의 대우가 뭐예요? 네, 서로 대우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x1, x2가 다르면 다르다. 기억나시죠? 내가 보내 너 고르지 마. 그죠? 뭐예요? 1대1 함수. 요거의 대우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나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까요? 나 조건은 3은 결정을 했네요. 6으로. 그죠? 그 다음에 다 F1은 F4보다 작아야 된대요. F2도 F4가 고른 것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럴 때 F2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어찌 보면 확통 문제에 조금 더 가깝죠. 확률과 아니 함수와 경우의 수를 섞어놓은 문제다라고 할 수. 내가 얘기했잖아,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 범위에 우리는 경우의 수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함수로 나오든 수요적으로 나오든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케바케를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3은 이미 가져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쵸? 4가 뭘 선택했느냐죠. 왜? 그럼 둘 다 4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6은 3이 데려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그럼 첫 번째 1번. 만약에 F4가 5를 가져갔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 그려보지 뭐예요. 됐죠? 그러면 1하고 2하고 5가 1, 2, 3, 4 중에 하나씩 가져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답은 작으니까 F1, F2가. F1과 F2가 누가 더 크다라는 경우는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 그렇게 하면 되죠. 야, 1이 하나, 둘, 셋, 넷 중에 가져가는데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럼 2가 하나 가져갔으면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5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24개가 나올 거예요. 끝났어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그럼 F4가 만약에 4를 가져갔다 라고 하죠. 지울게요. 1번은 너무 쉬웠어서.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좀 돼요. 지금부터는 문제가 좀 됩니다.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게 1이 고르네, 2가 고르네, 5가 고르네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1이 고르네, 2가 고르네, 5가 고르네 한번 해볼게요. 1과 2는 여기서 골라야 돼요. 5를 고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1과 2가 요거 3개 중에 하나 고를 테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럼 2는 얘가 고른 거 2개 중에 하나인데 5는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으면 2개가 남거든요. 5는 5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야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의 1 아니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F4가 3을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거죠. 하나 더 그릴게요.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3을 6을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가 4를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아니 4가 3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1, 2는 결정권이 더 이상 없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하고 2하고 5를 따질 건데 1이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1을 가져가야 돼요. 여기 둘 가져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5는 계속 2개가 남아요. 여기 4가지. 질문. F4가 2가 되면 불가능하죠. 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답입니다. 다 더하시면 돼요. 됐나요? 40까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몰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경우에서 지금 풀이한 작업을 하고 나면 대놓고 낼 거예요. 함수 문제랑 범위 문제랑. 그렇죠? 문제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잘 거면 지금 자. 이제 자지 말고 이따 모시고 할게요. 자, 우리 파트는 보시면 이렇게 딱 별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루트 안에 이제 fx가 들어갈 건데 이 값이 정의가 된다 또는 이 값이 실수다라고 했을 때는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기 안에 어떤 성질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제곱근에 대한 성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곱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명식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A가 양수다 라고 했을 때 A의 제곱근이라는 뜻이 뭔가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숫자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구하면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라기보다는 이걸 구했더니 이제 얘가 나온 거죠. 정의는 이거다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 얘랑 다른 애가 하나 더 있죠. 제곱근 A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건 루트 A를 뜻하는 거라서 이 중에 하나다.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도 잠깐 했지만 어떤 루트 A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뭐랑 같냐면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또 하나 같으면 그냥 A가 나오고 A가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근데 또 얘랑 다르게 이 녀석도 있죠. 루트하고 A를 전체 제곱한 녀석. 근데 이거 그냥 A죠.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그래서 둘 다 양수여야 얘네 둘이 같은 거고 음수면 보통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지금 보면 이제 허수 부분에서의 이런 애들이 있죠. 일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A가 0보다 작고 첫 번째 B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필충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근데 0도 포함이 되니까요. 되시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음 형태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루트 만약에 fx 곱하기 루트 gx 형태를 했는데 내가 루트 마이너스 fx gx다 라고 해서 문제를 준다면 우리는 fx가 이렇게 되고 gx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곱근이랑 루트를 사용했었던 모든 성질들을 가져다가 우리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만큼 더 복잡한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조건, 부등식 이런 것들이.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있잖아요. 거꾸로 써볼까요? 여기는 이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죠. 이런 거죠. 이때는 a가 이제 0이어도 되죠. 그리고 b가 음수여야 된다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루트 어떤 함수 이제 루트 fx 형태를 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 루트 gx fx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gx는 0보다 작다. 등호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냥 부등식 문제를 어떤 그냥 범위를 주면 좋은데 그렇게 주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게 성립해 라고 하고 줘버리면 그 안에서 범위를 부등식으로 결정을 해서 푸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생각보다 문제 해결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리화 이런 거는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죠. 무리함수로 갈 건데요. 무리함수는 솔직히 유리함수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받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나중에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도 꽤 많거든요. 절대 그래프적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이게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가 루트 fx야 라고 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도 교점이 몇 개가 되게 하는지도 저 미지수나 저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움직이잖아요. 그거에다가 그래프가 교점이 몇 개가 되게 하느냐 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양변 제곱해서 풀면 죽어요.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문제를 형태를 하려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형식은 루트 안에 이제 2차가 웬만하면 들어가진 않아서 ax 플러스 b 형태 플러스 ck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이거죠. 첫 번째 y는 얼마 루트 ax 그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뺐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4개의 패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y는 루트 ax인데 a가 0보다 큽니다. 여기는 y는 하고 마이너스 루트 ax 여기도 a가 0보다 큽니다. a를 떼고 그냥 부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1 놓고 여기다 1로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반대로 y는 루트 ax인데 a가 0보다 작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도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인데 여기가 a가 0보다 작은 거. 그냥 숫자로 보면 좀 확실한데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어차피 몇 사분면을 지나간다, 증가다, 감소 이런 거는 눈에 거의 보이기 때문에 딱 큰 영향은 없고 정의역이 중요해요. 얘네들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x바 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 정의역이 x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치역은 또 얘네끼리 같아요. 얘네 둘이 치역이 y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의 치역이 y가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시험에 같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한 7대3 정도의 유리함수가 더 많이 나와요. 무리함수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없죠. 성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 형태를 만들 때 두 번째 형태는 한 번 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y는 얼마? a의 x-p 그래서 q 형태. 1번에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가 p다, 여기가 q다. 물론 둘 다 웃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양수를 하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물론 얘를 옮기는 거라서 이게 그대로 따라와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어려워요. 얘네들의 정의형은 x와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로 같이 되고 이 녀석들의 정의형은 x와 x는 p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열정이 될 것이고 이 둘의 치역은 y와 y는 뭐야? q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 이 둘은 치역이 y와 y가 q보다 작거나 같다로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가 p, q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런 형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거나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녀석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만 하면 솔직히 여기서 되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자, 제일 유명한 문제를 하나만 선생님 풀게요.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자, 그냥 간단한 걸로 할게요. 기본 형식으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y는 만약에 루트 2x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k를 하죠. 이렇게.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뭐에 따라서? k에 따라서 구하라고 그냥. 우리 보통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뭘 하죠? 갖다고 놓죠. 구멍으로 써요. 이렇게. 이걸 뜨시고 자, 루트 2x가 x 플러스 k라고 하고 양변을 제곱하죠. 그래서 2x는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제곱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x제곱에 2kx의 k제곱 아니지? 이거 묶이겠죠? 2의 k-1의 x 플러스 k제곱은 0이 돼요. 그러면 뭘 하죠? 당연하게 판별식을 하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k-1의 제곱에서 k제곱을 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즉 k가 2분의 1만 작으면 2개라고 쓰고 k가 2분의 1이면 1개 k가 2분의 1보다 크면 없어요 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 답이 틀렸다는 거죠. 왜요? 풀이에 이상한 게 있어요? 정의형이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절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거 부분이긴 한데 나는 여기서 얘만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자, 저 얘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잘 봐. 이건 무조건 나와. 얘네가 보는 유형이 시험에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EX니까 좀 격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쓸게요. 얘가 이 녀석이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그려보잖아요.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밑에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0보다 작은 치역이 생겨버린 거야. 여기 제곱을 하면서.
여기가 요 안에 게 원래 음수여야 되는데 요 안에 게 아니 양수여야 되는데 음수인 것까지 생겨버린 거죠. 제곱을 하는 순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니까 계속 두 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 딱 기울기가 1이어서 여기 딱 접하는 여기가 2분의 1이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진짜 보려면 얘만 그래 두 개야. 그런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여긴 두 개란 말이에요. 여기 사기도 두 개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하나예요. 계속 하나. 여기 없고요. 돼요? 그럼 답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K가 뭐야? 여기가 0이거든? 0보다 작으면 없어요. 한 개예요.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두 개고요. 다시 K가 2분의 1이면 한 개고 K가 2분의 1보다 크면 없다. 이게 다르죠. 완전 달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던 식대로 풀면 큰일 나는 범위가 생겨요. 왜? 루트라는 제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제일 위험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거보다 더 더럽게 나와요,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앞에 기울기가 바뀌는 문제도 나오고요. 여기 결정도 있고.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 변씩 쓰면 되겠다. 2차 방정식을 풀까? 라고 생각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 양이 안 돼요.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준 거 있죠? 이거 고쟁이가 무리함수까지 준 거거든요. 알겠죠? 어디까지 풀어줄지 이따 설명해 주니까 자기 시험 범위 인덱까지 한번 풀어보세요.